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현황을 보면 그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체계가 실제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중앙센터로부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로만 따로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보통 중앙센터에서 시도에 설치되고 그 다음에 운영되는 지방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어떤 이렇게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센터가 모든 사업 방향이나 사업 내용을 총괄해서 지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실제로 학교 청소년, 근로 청소년, 모든 청소년을 위해서 전문적인 조정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교육 현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20차례에 걸쳐서 자체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된 인원이 이때 벌써 4,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활동 터전에 배치된 인원이 4,000여 명이 넘었죠, 그지? 교육 대비 배치율이 10.6%인데 이거는 1990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100% 소양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동 청소년 교과 과정에 봉사활동에 대한 그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라든지 반드시 경험하고 넘어가야 될 그 전문적인 교양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대학교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과목을 설치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양 과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가 그만큼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력 학교의 현황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이 보통 개별 모집이랑 단체 모집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별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별로 단체 모집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협력학교 경우에는 학교별 단체별 모집을 할 때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활동거리를 홍보하고 신청하라고 명부를 작성을 하죠, 그지? 그렇게 해서 센터에 신청을 하죠. 지금은 협력학교가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바로 협력학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처별 현황을 보면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터전이 108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시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교, 사회단체 순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이나 관광시설은 혹은 또 기업체는 등록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동 현황인데요. 유형별로 배치 현황을 보면 청소년의 42%가 문화예술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이 공공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또 기관이나 종교, 사회단체 순으로 활동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원거리에 있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센터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중앙기관에 많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지역사회에도 많은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의 지원 체계를 한번 볼게요. 학교의 지원 체계는 사실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인성교육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봉사활동의 특성을 보면 자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원봉사 해봤죠?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했나요? 그거 아니죠. 대부분 학교 교과 과정에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어쩌면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떠죠? 우리가 앞서 수업을 했던 것처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활동의 특성인 자발성에 배치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실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을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기는 바람직한 사회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 단계, 정말해서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의 욕구는 성인의 욕구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동 청소년기에 누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나? 전부 공부하기 싫어하잖아. 성인에게 일부러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죠. 그래도 성인들은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강압적으로 공부시켜요. 왜? 그게 나중에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자원봉사활동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투입되거나 자발성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교육적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인성을 혹은 가치관을 바람직하게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거의 솔직하게 얘기하면 강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강제성을 띤 자원봉사활동이 후일에 정말 자발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95년도 신입생부터 봉사활동이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서울시내 봉사활동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엄마 자원봉사활동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자원봉사활동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봤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실제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일의 효율성이 없다고 느끼고 오지 않아도 도장 찍어줄게 이런 비교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에서 그런 비합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많은 교육적 측면과 앞으로의 자원봉사자들을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자원봉사는 꾸준하게 문제점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 주변이나 학교 내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이 구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문제점은 이 자원봉사 활동이 학기 중에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물론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봤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학기 중에 하면 학점을 인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방학 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하려고 하는 공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를 만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어렵고 일회성 봉사에 그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도 바람직한 어떤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참여의 문제예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합니다.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자원봉사를 아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아동 청소년의 노동력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도적 지원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원봉사 활동자로서의 신분이나 경력을 인정하는 데에도 인색합니다. 단지 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것을 적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합리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자원봉사 기관에서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하기가 힘들고 또 단발성이나 일회성으로 거치는데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죠. 다음에는 안전보장의 문제가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안전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청소년 상호 간의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흡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계도하는가의 문제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자발성이나 자주성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왜? 본인이 내가 원해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능률적인 어떤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때우러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래서 자발성이나 자주성이 왜곡되고 그 다음에 이 방학 동안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발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지 거기 가서 참여하는 데 의의를 가지면서 형식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어떤 문제점이 일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문제점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활동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활동 내용 자체가 협소해요. 왜냐하면 단발성이라고 했죠, 그지? 미리 교육시키고 알맞은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냥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할 뿐인 거야. 그래서 활동 내용 자체가 아동 청소년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때 자주적으로 혹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개별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투입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안 그래도 자발적이지 않고 자주적이지 않은데 자원봉사 활동조차 단순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죠.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흡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면 동기부여가 소멸됩니다. 동기부여가 소멸되면 어떻게? 일의 효율성이 없죠, 그지? 그래서 단지 시간을 때우는 형식화에 치중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활용기관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업무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봉사활동을 사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뭐 바람직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소년을 교육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곳에 배치하기 힘들어. 그래서 뭐 대충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만 알 수 있도록 대충 업무에 배치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대상이 되는 곳에서 오히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 자체를 사절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런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 단순 노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청소를 하라고 한다든지 뭐 땅을 파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안 그래도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는데 전혀 흥미가 없는 단순 노동에 투입이 되면 또 봉사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는 곳에 투입이 되면 그 상황을 외면하죠, 그지? 그리고 뭐 그 일을 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자원봉사 대상자도 청소년을 기피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도 일을 가보면 동기가 소멸되는 그런 활용기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서 활용기관의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전문적인 담당자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은 실제로 단발적으로 방학 동안에 청소년이 오죠. 그리고 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이나 자격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또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단발성이고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슈퍼비전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청소년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 어떻다고 얘기했죠? 일반 성인과 다른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담당하는 사람은 더욱더 전문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담당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지원 기관이 서로 협조 체계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협조 체계가 오히려 미약한 거야. 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평소에는 많지 않으니까 그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가 방학 때 잠깐 제도적으로나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프로그램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것도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자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개선 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와 폭이 확장되고 촉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 하면은 이웃과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데 굉장히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게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나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지? 청소년 자체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정신을 가지면 앞으로 사회에서는 주민의식이 높은 시민이 생기겠죠. 그지? 그래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촉진되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부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고 사회복지시설에 가도 그걸 꺼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관리하려고 하면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동 청소년이 일 처리에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그 미래의 시민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기관을 개방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동 청소년이 미숙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하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학생들에게 감사장 같은 어떤 이런 보상을 함으로 해서 그 아동 청소년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어른의 교육과 다르게 많은 이해가 필요하듯이 자원봉사도 많은 이해가 필요한데 현재 프로그램이 그것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치? 자, 세 번째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양성 과정에서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습 과정이나 자원봉사자 지도력 정진을 위해서 훈련 과정 이런 단계가 포함되어야 되죠.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시청각 자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함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이나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용 자료 또 이걸 가르치기 위한 교사용 지도 자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 활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굉장히 의식이 중요해요. 자원봉사 활동에 학생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교사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교사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근래에 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내신이나 성적에 반영할 때 성적에 반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적에 반영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할 때 자료로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발성이 원칙인 자원봉사 활동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제도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오히려 도구화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교육적 효과라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함량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강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세밀한 검토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평가할 때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만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 학생들은 학생부의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공정하게 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섯 번째로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빈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제도와 같은 제도적 지원 제도가 필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교사나 학교 교장선생님, 교육청 등이 서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되죠. 학교 안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했는데, 그리고 교사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했는데 관계기관에서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산될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과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봉사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욕구, 그 다음에 그 욕구 수준에 맞도록 고안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봉사 프로그램과 내가 해야 될 봉사 프로그램의 괴리가 너무 크면 동기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을 하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그지? 그래서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면,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지역사회나 유관단체나 기관에서 이 학생들과 어떤 유대를 이루면서 청소년에게 합당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먼저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한 효율성이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고,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의식이나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야. 봉사 활동의 주체가 스스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돼?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더 올라가죠. 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자기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체나 기관이나 학부형이나 학교에서는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실행할 때 지도하거나 혹은 지켜봐주고 지원함으로 해서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많은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또 권장하는 청소년 사회봉사센터 같은 전문기관이나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작성하고 조언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학기 중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어떤
장기적인 자원봉사 활동보다 학교 행사에 참가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기관에서는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강사를 파견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더 자원봉사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생활권 단위로 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학교와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를 통해서 기관이 간접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